해저드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20년 7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려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어떻게 옮기는 걸까요?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는 고난도 기술과 특수 설비가 필요하다 보니 시공업체가 매우 적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케이블 설치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평생 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을 일군 안승원 회장.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도시 목포답게 바다 곳곳에 배가 정박해 있는데요. 최근 다양한 해양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승환 네. 회장님을 찾아왔는데요. 네네네, 전데요. 네. 예,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선박에 네.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엄청 커요. 네, 지금 이거는 해저 케이블 포설 선박입니다. 포설선이요? 예.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고 네, 싶은데. 한번 들어가셔서 네. 제가 한번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도 있으니까 함께 네. 가서 들어가 보시죠, 뭐. 네. 만약 해상풍력 발전이 완공되면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력을 어떻게 옮기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상풍력 발전소는 육지에서 수백 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데요. 바다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옮기려면 육지와 섬을 잇는 전력 통신선로, 즉 해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안승환 회장은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 보호 설비 및 유지 보수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커다란 게 해저 케이블 포설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포설선의 의미도 궁금하고 역할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해저 케이블 포설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해상 풍력을 한다거나 네. 또 섬에다가 전력을 보낼 때 네. 바다 밑으로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전용 선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도서가 여러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해상 풍력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깔 수 있도록 저희가 전용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런 포설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되지 않는데요. 안승환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을 짓게 되면 바닷속에 케이블을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해저에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는 선박을 설계하고 직접 제작했습니다. 포설선에 선적된 케이블은 높이 20m의 높은 타워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케이블을 직선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 꺾이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케이블은 높은 타워에 올린 후 내려와야 케이블에 꼬임이 없고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해저 케이블을 포설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섬세해야 하는데요. 안승환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케이블을 자체 기술로 포설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포설선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전체적인 길이는 77m, 그다음에 26m 폭이, 그다음에 깊이는 한 4.5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축구장의 한 4분의 3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크네요. 네, 포설선이 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해저 케이블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을 저희가 작업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꺾이면 안 되거든요. 전선 자체가 꺾이면 안 네. 되기 때문에 공률 반경을 맞춰가지고 보시다시피 타워처럼 높은 데서 떨어져야 되니까 그 공간을 맞추려면 최소한 그 정도 길이가 돼야 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따지니까 77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크기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해저 케이블 자체가 다른 케이블과는 달리 보호 공법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 두께가 굵고 두껍다는데요. 또 바닷속에 30년 동안 있어야 해서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해저 케이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굵기가 21.5cm 되고요. 네. 또 메타당 95kg 정도 나가는 아주 무거운 해저 전력 케이블입니다. 와, 네. 상상 이상으로 크고 또 네. 무거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가지런히 선박에 지금 실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위에 보시는 이 장비가 로딩암이라고 하는데 아. 그 로딩암이 이 무거운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해주는 기계입니다. 로딩암이라는 게 이 탑인 건가요? 위에 있는? 요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안승환 회장은 축적된 전문 기술을 토대로 해저 케이블 보호 설비를 설계하고 수리 모형 실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호 설비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또 안전성에 대한 실증 시험까지 모두 거친 뒤 해저 케이블 설치와 보호 설비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본선의 심장부로서 본선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공급해주고 여기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와, 그럼 어떤 기계들이 있는 건가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발전기 세대, 발전기 세대가 한 대가 328kg짜리가 두 대가 있고 네. 168kg짜리 한 대. 그래서 이 총 세 대인데 이 발전기가 육상에 생각하시면 한전의 발전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니까요. 아니, 배가 얼마나 크면은 배 안에 발전기가 있는 건가요? 이 발전기가 있어야 이 본선의 모든 포설 작업이라든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일이겠어요. 10년 후 해저 케이블 시장은 지금보다 6배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 풍력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해저 케이블 시장도 덩달아 들썩이는 건데요. 아, 네. 하지만 해저 케이블 시공은 고난도 기술과 특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안 회장은 오랜 세월 해양 분야를 연구하며 터득한 자체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 해저 케이블을 깔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그 케이블 루트로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바다에 조사를 직접 하기도 하고 또는 사이드 스캔 소나라든지 멀티빔 소나라든지 전문 장비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최적의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배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공법을 해서 저 최적의 안들을 루트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케이블을 하고 깔고 있기 때문에 해양공학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안승환 회장은 해양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바다에 해저 케이블을 깔고 남은 잉여 공간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바다와 잘 어우러지는 방법, 인공 어초를 넣어 바다 생물과 상생하는 방법 등 해양 생태계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떤 회의를 나누셨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해상풍력 그 발전기를 저희가 이제 타워를 세우면 거기에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 점검 및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정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승환 회장은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해저 케이블 포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현종효 부사장을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 바다에 미쳐 해저 케이블 사업과 수중 공사 등에 종사하던 해양 전문가들이 하나 둘씩 외인 구단처럼 모여 지금의 회사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바다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해양 산업 분야의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안승환 회장. 그는 자신의 역할이 회사의 주인이 아닌 회사 직원들과 바다 일을 하는 동료이자 조언자, 최종적으로 회사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작업이 시작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까는 이제 가닥이라든지 거리 여러 가지 수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이 해상 풍력을 위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통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1년에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준비를 해서 그 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한번 포설선에 오르면 작업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도 일을 한다는데요. 안승환 회장은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직원들은 안 회장을 회사 화합의 구심체이자 촉매제이며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해상에 대한 그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많은 노하우와 그 경험이 또 필요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분야에 좀 많이 종사했던 분들이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 자격이 필요하군요. 예. 네. 일하면서 본 안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회장님을 떠나서 저희 아버지와 삼촌 같은 분이시고 네. 추진력이 되게 강하시고 사명감도 강하시고 무엇보다 직원들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투철하시고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난 4월 제주시 한림읍 해상 일대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유,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대기업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한림 해상 풍력 사업의 해저 케이블 포설을 안승환 회장이 맡게 되었고 올 7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작업이 진행되기 전 담당자와 해저 지형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해저 지형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 해보니까 그 저기 파력 발전소 할 때도 실질적으로 여장을 좀 더 줘가지고 케이블을 이렇게 아까가는 그죠 공률 반경 맞춰가지고 보호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연 지형에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 생각에는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자연을 잘 이용하고 그걸 덮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스테이블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안승환 회장은 국내 최초로 제주 완도간 105km 해저 케이블 포설, 울산 신항 남방파제, 서남해 해상 풍력 해저 케이블, 베네수엘라 해저 케이블 포설 등 국내외적으로 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사로 안승환 회장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해상풍력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지금 안 회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에는 일단 시공 능력에서 이제 발굴의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그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시공만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능력이 떨어지는데 안 회장이 맡고 계신 업체는 설계까지 가능한 그런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주도 쪽 이 해저면이 안바입니다. 안바이다 보니 굉장히 공사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공사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경험이나 공법, 장비 이 모든 걸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안 회장님이 갖고 계신 업체밖에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제주 최대 규모인 해상 풍력 발전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반 풍력 발전의 단점인 소음, 그림자, 약한 바람에서 벗어날 수 있고 풍차 해안 도로로서 관광 단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봤을 때 수심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수심은 지금 우리가 JP 지점까지는 거의 한 20m 이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류의 영향도 많고 그래가지고 작업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공사하는 동안에 오탁방지막 이게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지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 특히 이제 굴착 작업을 하면 오탁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퍼지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저게 지금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케이. 예. 민원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안 회장은 단순히 해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공사만 진행하기보단 전체적으로 한몇 해양 생태계가 오염받지 않는 방법, 지역 주민을 수용하면서 상생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일하시려면 특히나 더 극한 직업이실 것 같아요.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냥 육상에서 사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다라는 그 물속에서 육상과 똑같은 상황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극한 직업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극한 직업이야 뭐 저희뿐만이겠습니까만은 저희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바다를 위해서 또 열심히 저희들이 꿈을 여기다가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사회과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국가라고. 네. 네, 그런 해안국가의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림해상 풍력발전 예정지를 뒤로 한 채 이동한 곳은 순시선이 있는 장소였는데요. 순시선은 해상의 안전과 치안의 확보와 같은 임무를 띠고 바다를 돌아다니며 감독하는 배를 말합니다. 안승환 회장은 순시선을 몰며 해저 케이블 선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 닻을 내리거나 조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한치, 오징어, 갈치잡이 배가 야간 조업을 하기 때문에 순시선을 밤낮으로 몰며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배 타고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저는 육지 제주간 해저 케이블 선박 순시 점검차 지금 육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이제 선박의 안전이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을 점검차 지금 저 오늘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감독은 자주 나오시나요? 네, 저 틈틈이 시간 되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도 좀 하고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육지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안승환 회장은 어릴 적부터 바다 사나이를 꿈꾼 건 아니었다는데요. 젊었을 땐 소위 잘 나가는 무역회사에서 일했다는 안 회장. 하지만 바다와의 만남은 필연이었을까요? 바다를 사랑해 수없이 물질을 하는 잠수산업 기사이자 진정한 바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바다 탐구가가 된 안승환 회장.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요? 저는 신뢰라고 봐지고요. 예, 그다음에 네.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책임감. 네네. 네. 그래서 신뢰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2인 1조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물속에서 뭐 반드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다음 나의 동료가 다시 물에 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런 신뢰이기 때문에 약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군대 조직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와 책임감이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아주 바다 사나이들한테는 그냥 딱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안승환 회장이 주로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동안 수원 사무실에서 안 회장을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까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원으로 입사해 사장의 자리까지 오른 김영재 사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노력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뭐 신뢰와 책임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신뢰와 책임감을 믿고 끝까지 따라온 게 회사의 지금까지 위치에 온 거라고 생각되며 거기까지 뭐 저희 회사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일들이 많겠죠. 뭐 옛날에 제주도에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2006년도에 정전이 됐는데 그때 이게 정전이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회적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2006년 한 4월쯤 되는 때인데 여름까지 전기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밤낮으로 거기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제일 또 고생한 때 저 회장님이 또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잘 끝나고 한전도 이미지 회복에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안승환 회장은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세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전문성과 전문 기술 그리고 현장에서 습득한 그 깊고 다양한 경험입니다. 이 회사는 그 다른 회사하고 달리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감리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안승환 회장은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업무에 필요한 다이빙과 선박 교육 등에 대해 끊임없이 배울 것을 제안하는데요. 안 회장은 이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도 30년 정도 바다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제야 바다를 좀 알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에 바다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바다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해양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해양공학 쪽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희 나라에도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 활성화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저의 개인적으로 비전입니다. 바다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해양산업 분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안승환 회장. 그는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의 강자가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양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 수준의 해양 전문 인력 육성과 해양 장비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운용을 통해 실력을 쌓아 세계적인 해양 기술 전문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력과 근면성을 토대로 선진 해양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그날까지 안승환 회장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